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의료법 관련 사건입니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의료소송과 개정된 의료법입니다. 4월 27일이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모든 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은 이에 항의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요. 의사들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성범죄하고 강력범죄만 해야지 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느냐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소송과 개정 의료법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서진근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서진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여러 번 다뤄봤던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자, 일반 시민에게 의료소송은 어렵고 힘든 그런 재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대리수술, 마취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인 입장에서 그것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네. 네. 특히 수술실의 경우에는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어가지고 예.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하고 의료소송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앞으로 시행될 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의사들에게서도 이제 의료법 문제에 있어서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장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 네. 최근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의사는 그런 소송 또는 고소를 통한 피고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사 절차, 이로부터 발생되는 그런 피로감도 굉장히 커서 응급의료나 중증의료는 안 가고 싶다라는 네, 이런 이제 형태로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이제 설명들도 있는데, 자, 이제 그럼 의료 소송 자체가 이제 힘들게 되는 이유가 손해배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까? 쉽게 교통사고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네. 가해자에게 중앙선 침범 같은 과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예. 그리고 그 피해가 중앙선 침범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교통사고 경우에는 주변에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목격자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데요. 예. 마찬가지로 의료사고 경우에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네네. 그 결과가 의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예. 입증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인데요. 예. 의료 과실이 무엇이고 그 과실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예. 증거가 의사에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 관련돼서는 사실 증거는 증거로서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 의료나 진료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정형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려운가 보죠? 그렇죠. 일단 의료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변호사들도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증거를 찾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진료 기록을 확보해가지고 네네. 법원에 진료 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인에게 진료 기록 감정을 촉탁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뒤에 감정 결과에 대한 회신이 오게 되면 예. 그 회신을 토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사 감정인이 되는 의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주어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법원에서 감정인 명단을 선정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선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의료 소송이 일반인에게는 이제 불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재판부의 판결의 경향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의료 과오를 제가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치료 과오와 설명 과오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네. 치료 과오는 현대의학 수준에 따라서 치료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설명 위반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네. 예, 그 설명은 상식적인 내용이나 의료 전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네네.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치료 과오나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모두 어떤 경우든 간에 입증이 예. 어렵기 때문에 네네. 대법원은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의사에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설명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다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네. 이때 설명 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의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선택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네네. 따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인과관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상이 과실이 있다고 추정해주질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받아들일 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니 결과 있고 해당되는 잘못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왜 이게 인과관계가 추정이 안 되는 거냐? 이거 예. 굉장히 좀 당황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예. 결국 이제 과실과 결과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의료과오 소송 네, 맞습니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해주신 이런 증거상의 부족 또는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수술실 CCTV를 좀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된 바가 있었고 의료법이 개정돼서 이제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의료 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이고 특히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네,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돼 있기 때문에 네네. 수술실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자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명 과실보다는 이제 치료 과실 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그렇죠. 보완이죠. 설명 의무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치료 과거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는데 네.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예.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네. 이 경우에는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열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네, 맞습니다. 의사들이 갖고 있느냐. 네. 자, 이제 오늘 의료소송과 관련된 또 개정된 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법률적인 조언으로 정리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면은 해당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뭐 처음부터 의료 진료 기록 같은 거 같이 확보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좀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어떤 것부터 좀 분석을 해야 될지를 아예 파악을 못 하셔서 처음부터 도움받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판단되면은 진료 기록을 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군요. 예. 네, 지금까지 서진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